네, 안녕하세요. 청교수의 디만세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천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최정욱입니다. 오늘 방송을 돕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이제 디자인에 관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와, 기념비적인 첫 방송이죠, 네. 지금? 네. 그리고 무겁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에 관한 흥미로운 얘기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하겠지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와, 박수 되게 이렇게 네. 쳐주시니까 되게 힘이 되게 되네. 힘나요, 이게 진짜. 그죠? 네. 이게 보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쳐주면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게요. 되게 힘이 나고 여러분들 덕에 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게 진짜 혼자 저 카메라를 보고 막 혼자 얘기를 계속 하겠구나 한 시간 동안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죠? 많이 와주신 두 자리 넘었어요. 진짜 많이 들어와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무슨 얘기 할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다음에 오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저희가 10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매주 목요일 9시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오후 9시에 시작을 하고요. 매 회마다 주제가 있을 거예요. 뭐 게임, 패키지 디자인, 뭐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디자인 분야의 디자인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좀 처음이다 보니까 무겁지 않게 우리가 디자인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네, 그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해볼. 그렇죠. 네. 이제 디자인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금 가볍게 얘기를 진행해 나갈 건데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에 대다수의 디자이너가 적어도 이제 국내에서 출발을 한 디자이너라면 뭐 첫 출발은 아무래도 다 입시였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디자인과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로서의 업무나 뭐가 됐든지 간에 시작했을 거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되는 첫 출발이 사실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입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이게 꼭 그 대학교 입시가 아니더라도 대학원을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적성이 맞아서 이쪽이 좀 그렇게 대학원을 진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계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얘기들을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출발되는 거를 한번 얘기해 볼 생각이고, 네,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이제 이분은 시각디자인과 교수님이시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 드렸었잖아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근데 저도 전공 자체는 시각디자인 전공이거든요. 물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공에 큰 관심은 없었어서 네, 잘 몰라요. 진짜로. 진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천혜리 교수님의 이제 설명을 주로 듣는 입장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입시는 저도 디자인과 입시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아마 할 얘기가 오늘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혹시 디자인과 뭐 미대, 크게 보면 미대를 입학하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전 어렸을 때 근데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어서 당연히 제가 화가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 그래요? 네. 몇 살 때부터 하셨길래? 그냥 내 생각, 기억에 있는 한 저희 꿈은 화가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디자이너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고. 두 분은 뭐 하시는 분들? 아, 늦게 들어오신 분. 저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고요. 이분은 이제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천혜리 교수님.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시각디자인과 교수고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로 체험 프로그램.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매 회마다 뭐 게임 디자인이라던가, 패키지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촬영이라던가, 이렇게 매 회마다 주제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우리가 처음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게 되었고,
디자인을 어떻게 접하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막연하게 네. 생각하는 디자인이 뭐였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 실무를 해보니 디자이너가 어떻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12분 계세요, 지금? 12분이나 계신데요? 아프리카 계정 이것 때문에 처음 만들었고 별풍선 처음 받아봤어요 지금. 기념비적인 첫 별풍선이네.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하던 걸로 다시 돌아가면,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러면, 네, 화가가 꿈이 어, 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워낙 좋아했었어서. 근데 네네. 사실 그림은 훨씬 잘 그리시죠?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저는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근데 어렸을 때야 뭐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근데 화가랑 네. 디자이너는 사실 되게 다른 다르죠. 직업이잖아요. 어떤 계기로 디자인과를 준비하게 되셨어요? 어,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디자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몇 살에 뭘 고등학교 계기로? 때인데 이게 딱 이래서 내가 디자인과를 가야겠다 이랬다기보다는 디자인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던 것 같은데. 외는 없이 그냥 네, 갑자기 네. 하늘이 내린 영감처럼 그치. 디자인과를 그치. 가야겠다.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디자인과를 가야겠다. 원래 다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나요? 보통 그쵸, 중고등학교 때 맞아. 디자인은 어떤 거고 내가 뭐 엄청 디자인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에 디자인과를 가야지 라고 게스트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네. 저는 이건 저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디자이너라는 게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디자인을 자기 직업의 일부가 디자인 관련 작업이면 그럼 디자이너라고 생각해요. 뭐 되게 작가주의적인 디자이너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일을 뭐 직업으로 선택하면 그때부터 자기는 디자이너라고 말할 수 있는 그쵸. 거겠죠? 디자이너가 되려면 꼭 디자인 대학을 또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 디자이너라고 불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 사실 디자이너인 그쵸. 거죠, 아직. 뭐 사실 다른 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네. 물론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 그것을 전공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될 수 있지만 모든 직업이 그렇지 않은 그쵸. 방식으로 네. 될 수도 있잖아요. 디자이너도 많은 길이 있으니까. 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은 비슷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그냥 디자인과로 해야겠다라고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저도 근데 저는 조금 달랐던 게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두 개였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저도 그림 그리는 거 하면 꼬마 때는 진짜 막연하게 화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화가도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컸던 게 저는 되게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원래 꿈에 항상 보면은 꼬마 때도 과학자 뭐 이런 거 써 있었어요. 저 나름 과학동화 정기 구독자였기 때문에 보통 한 30%가 과학자이지 않았나요, 저희 때? 그죠. 그쵸. 과학자. 뭐 직업에 대해서 아는 직업이 애초에 몇 개 몇 개 없으니까. 없으니까. 과학자. 그래서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과에서 수학을 계속 하고 저도요. 있었는데. 그랬어요? 저도 이과였습니다. 처음 알았네, 이거. 네. 이게 꼭 그 이과 문과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안 중요하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가 미술학원에 자기가 다니는 곳이 있는데 같이 가보자라고 꼬셔서 그때 이제 제대로 그려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거를- 연예인분들 어떻게 연예인 되셨어요? 뭐 친구 따라갔다가 캐스팅 됐습니다, 막 이러지 않나요? 무슨 소리야 이거 지금? 네, 아니, 질문하면 네, 대답해드리죠. 질문 네. 해주세요. 뭐 곤란한 거는 뭐 못할 수 있지만 네. 네, 저희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죠. 네. 저희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지금 한 15년째 보고 있는데 여전히 네.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저희가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과 동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시각 디자인과 어떻게 들어갔냐고 이제 천혜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시각 디자인과로 애초에 저희는 입학하진 않았어요. 저희 때는 네, 학부였죠, 학부? 그렇죠, 디자인 학부.
그 시각 디자인이랑 공업 디자인이랑 금속 공예랑 도자 공예랑 이 네 개를 합쳐서 제가 다녔던 저희가 졸업한 학교에서 학부로 뽑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전공 분리를 할 때 그때 이제 시각 디자인으로 저도 분리했고 천혜리 교수님도 그 당시에 이제 그쵸. 분리를 하면서 그때가 이제 시각 디자인 공부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의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게 저희는 공예 수업도 좀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지금 조금 네.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꼭 뭐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저희 학번까지는 딱 공예 두 과 합쳐서 이제 같이 네 과가 분리를 했는데 이제 그 밑에 학번부터는 공예학부 디자인학부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그쵸. 밑에 학번부터는 공예는 겪어볼 일이 없었어요. 디자인과로 입학한 애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네. 그 전공 분리가 좀 그것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밑에 학번이 늦다 보니까 그쵸. 대신에 이제 좀 심도 그러니까 좀 깊게 그런 아쉬움이 공부할 있긴 했죠. 기간이 네. 2년 남짓했죠. 근데 밑에 학번들은 이제 디자인만 분리 빨리 하고 3년 동안 최소한 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 아예 공예학부 디자인학부가. 네네 05부터 그랬죠? 지금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생각하는 최고의 디자인?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네, 그쵸? 뭐 근데 최고의 디자인 뭐 여러 가지 누구의 어떤 뭐 디자인이냐고.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네. 최고다라고 하는 거는 뽑기 좀 어려울 테고 일반적으로. 그냥 네. 본인이 생각하는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디자인이 있나요? 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최고의 디자인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이 다 아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야? 디자인이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근데 그죠, 그게 그죠. 굉장히 최고다라고 생각이 네. 일단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는, 음. 주관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일단 디자인을 네.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시각적인 거를 디자인할 때 그거를 그래픽 디자인 쉽게 말하면 그래픽 디자인을 그냥 디자인이라고 부를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넓은 그쵸. 의미에서 보면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인 정말 중에 넓은 그래픽 범위인데 디자인인 거죠. 그쵸.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미적인 것, 미감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기능에 관련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기능에 관련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디자인일 때 뭐 객관적으로 좋고 나쁘고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미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중성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굉장히 그게 주관적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미적인 그런 미적 표현 감성 자체도 굉장히 네. 시대에 따라 엄청 그쵸. 바뀌었잖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더 빠르게 바뀌고 그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한 시대 안에서도 항상 취향은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막 한 2, 300년 전에는 정말 이런 건 안 돼라고 생각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표현 감성으로도 네. 디자인의 표현 감성으로도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름다움이 아닌 것들. 오히려 금기를 깨는 걸 목표로 두고 하는 네, 그쵸, 디자인도 그러기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뭐 그로테스크한 디자인이라던가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매 회마다 좀 주제를 정해가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좀 다른 질문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원래 입시에 관련한 얘기를 저희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계속 네. 쏟아지니까 질문 답변만 네. 하다가도 시간이 잘 갈 것 같은데 일러와 웹툰의 차이. 더 잘 아시려나요? 저는 이제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니까 그걸 원래 일러스트레이션의 사전적인 정의는 원래 사파잖아요, 그죠? 그렇죠. 웹툰은 네. 약간 매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쉽게 말하면 그림 한 장이잖아요, 그죠? 웹툰은 그렇지 않죠. 웹툰은 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서사. 일러스트에서는 그림 쉽게 말하면 뭐 아주 가볍게 얘기하면 그림체 뭐 그 그림 한 장의 매력 그 그림 한 장이 주는 뭐 그쵸. 감동이라던가 그리고 그 이야기. 그림이 들어가는 이제 그 쓰임새 뭐 예를 들면 뭐 게임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노트의 표지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과의 어울림 이런 게 중요할 텐데 웹툰은 좀 평가의 기준 자체가 다르죠. 일단 이야기가 탄탄하냐 아닌가도 기준일 수도 있고 뭐 연출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 애초에 그런 기준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둘 간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꼭 툴을 알아야 하나요?
툴을 그 도구잖아요. 네, 도구죠. 툴이 그냥 한글로 하면 그냥 도구잖아요. 그죠? 저는 그 질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뭐 예를 들면 글을 쓰고 싶은데 연필을 꼭 쓸 수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죠? 연필도 하나의 도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있을 때 그거를 완성시켜주기 위한 작업하기 위한 수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내가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툴이잖아요. 그러니까 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내 그쵸. 생각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알아야 그게 한다고. 근데 이제 툴이 좀 예를 들면 그냥 연필 쓰는 거는 어느 정도 뭐 그냥 선만 이런 것까지 하면 되게 어렵겠지만 그냥 뭐 쓰는 거 자체는 쉽잖아요. 뭐 펜도 그렇고. 근데 내가 3D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도구를 이해하는 것 자체에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그쵸. 테니까 이제 그런 게 특히 초반에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자기가 디자인하는데 뭐 3D가 꼭 필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3D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협업을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그런 식으로 맞아요. 디자인은 팀 작업을 많이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 게 순수 예술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뭐 큐레이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면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개인의 작업인 경우가 많은 반면에 디자이너는 상업적인 거를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팀 작업이죠. 보통은 그쵸? 이제 네. 여럿이 작업하죠. 개인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제일 큰 차이점이 일단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알 필요가 없다. 그죠?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못하는 그래서 거 팀이 다른 사실 사람이 필요한 그쵸, 거죠. 그쵸. 어떤 거는 저 사람이 더 뛰어나고 어떤 건 내가 더 뛰어나고. 그죠? 팀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개인이 흩어져 있을 때 하지 못했던 거를 우리가 뭉침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이제 팀 작업의 기본적인 성격이고 목표이자 지향점일 거고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이제 예. 그렇게 하게 그렇게 되는 작업을 하죠. 그걸 사실, 목표로 하게 되는 거죠. 디자이너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그 중요한 거 한 가지가 그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또 혼자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이렇게 꼭 디자이너들끼리 협업하지 않더라도 디자이너가 뭐 마케터와 협업한다던가 뭐 기획자와 협업한다던가 뭐 영업 하시는 분들과 뭐 친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그쵸. 것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끊임없이 필요하거든요. 또 클라이언트한테 설득을 한다거나 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아마 이제 그림이 제일 쉬운 예시가 아닐까 싶은데 누구나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혼자 만약에 그린다면 내가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걸 그리기 시작해서 내가 끝까지 완성을 혼자 그냥 시킨다 내 맘에 드는 걸 그렇다면 의사소통 능력이 사실 중요하지 않겠죠.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와 같이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거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그려 나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초반 단계에서 그림이 덜 그려졌을 때도 아니면 아예 그리기 시작도 안 했을 때에도 옆 사람과 협업자랑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중간 과정에서 생각하는 게 계속 해야 항상 되거든요. 답인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서로- 중간에서 둘 다 각자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지향점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수단이 그림뿐이라면 온전히 그림뿐이라면 이거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죠. 온전히 시각적인 것뿐이라면 오히려 되게 답답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네, 의사소통 능력이 기본이 되겠죠. 네. 디자이너와 네,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개발자가 사이가 안 좋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뭐 기획자랑도 사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게 넓게 얘기하면 직군 간의 차이에 네, 따르는 직군 사이에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을 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많이 본 게 같은 그래픽을 다루는 사람들끼리도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 그때 더 싸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서로가 비슷한 걸 조금씩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게 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왜 안 그죠. 해주냐.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내가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애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싸움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 나는 잘 알잖아요. 그죠?
옆 사람이 다른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다. 네.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을 그래픽 디자이너가 다 알긴 어려울 거잖아요. 프로그래머가 우리가 하는 일을 다 알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존중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지 않으면 대화에서 항상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어느 정도 그 같이 협업하는 그런 다른 타 부서의 일들도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무지하면 사실. 그쵸. 이거 왜 안 돼? 뭐 이렇게 우기게 그죠. 되고, 그러면 또 싸움을 가게 되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이 그 정말 자기만의 상식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교정이 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입과 경력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경험도 네. 쌓이고 더 디자이너가 포기 못하는 건 뭔가요? 디자이너가 포기 못하는 거. 이게 실제로 되게 월급? 일상생활 월급 포기 못하죠. 그런가요? 디자이너라고 뭐 특별히 다를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네. 모든 사람이 포기 못하는 네. 거. 아니, 직장인이 뭐, 포기 못하는 거? 그냥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자이너라고 별로 이렇게 특별한 네, 거를 그쵸. 생각할 필요는 애초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 사람이 맡은 일에서 네. 그것의 완성도를 포기한다라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완성도. 네.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막 일이 쏟아지는 거 다 싫어해요. 그냥 어. 다 공통적으로 이게 팀 작업을 하면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직군에 상관없이 대소동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학생분들보다 이렇게 직장인분들이 많나 봐요. 지금? 와 계시는 분들이. 음. 아니면 뭐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약간 20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20분이 보고 계시네요. 채팅은 몇 분 안 하시는데 되게 궁예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애매한 언어로 컨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매한 언어. 애매한 언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컨펌이 같은데. 들어오다라는 말이 게임 업계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인가요? 약간 컨펌. 클라이언트가 들어오다? 컨펌하는 거? 컨펌 한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컨펌하죠. 네. 네, 무슨 말을 했어?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죠? 이렇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어. 때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클라이언트랑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네. 대화를. 근데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클라이언트가 만약 그래픽 디자이너한테 일을 네. 줬는데 네. 내가 그래픽 디자이너고 네.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일을 주고 있는데 두루뭉실하게 들어오는 거는 보통 제가 보기에는 잘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잘 몰라서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에 자기가 컨펌 많이 해봤는데 직접 작업해 본 적이 없거나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그래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잘 모르시는 분이. 그죠.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보통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건 뭔가 자기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뭘 어떻게 바꿔야 자기 맘에 들지를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럼 몰라요. 그럼 이제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컨펌을 저한테 줬는데 컨펌 내용이 되게 두루뭉실하다. 그러면서 딱 들었을 때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뭘 물어보시나요? 원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약간 반쯤 포기합니다. 사실. 그냥 대화를 약간 포기해. 대화를 해도 어차피 그 사람 자기가 뭐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현실적으로는 근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클라이언트는 그 사람 말 난 들어줘야 되잖아요. 상하가 가불이 명확할 때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시안을 되게 여러 개 만들어야 돼. 저는 어떻게 그래서 다 하냐?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자기도 몰라. 어떻게 하냐면 좀 초반에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디자이너의 되게 중요한 덕목 중 갖춰야 할 소양 중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눈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눈치를 딱 치는 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해보고 원하시는 좀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한테 그냥 되게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 그냥 찍어서 주셔도 되고 뭐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서 주셔도 되고 뭐 그냥 그런 이미지를 주세요라고 하면 보통 주세요. 근데
물론 막 되게 참고할 만한 그런 이미지는 아니겠지만 좀 그런 이미지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미지들이 다 이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이곳의 디자인과 맞지 않아 싶을 때는 제가 오히려 찾아요. 그 이미지들을. 그죠. 이런 쪽이 맞나요? 맞아. 사실은 그러니까 설득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디자이너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포기 못하는 게 무언가요? 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 못하겠지만 저 개인으로 치면은 저는 제가 포기 못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건가요? 제가 이 디자인이 이렇게 돼야 된다. 물론 당연히 상대방 의견이 좀 따르겠지만 제 생각에 분명히 이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무조건 해볼 거예요. 설득 만약 안 된다 그러면 뭐 안 되는 건데 설득을 하는 그 행위 자체는 저는 진짜 포기 못 할 것 근데 같아요.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설득하기예요. 그렇죠. 네. 설득을 나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뭐 툴이 그냥 되는 거죠, 툴. 그죠. 내 자체가 그냥 도구가 네. 되는 거죠. 근데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의 기획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고안하는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려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이 설득을 잘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디자이너에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 근거들을 우리도 마련을 해야겠죠. 그냥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은 아니니까. 크게 보면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 그죠? 더 좋은. 궁극적으로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클라이언트도 생각 못했고 나 스스로도 생각을 못했던 더 좋은 네. 결과를 찾아가는 거죠. 타협을 그렇죠. 하면서 뭐 아이디어를 서로 건네주고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저는 모던하게 해주세요. 추상적으로 뭐 화려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오히려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려하다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획이 있으면 거기에 화려함을 원해. 그럼 화려하다는 건 다 좀 짐작이 되는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화려한 게 목적은 아니겠지만. 네. 근데 지금 위에 입시 질문도 하나 있고 이과생이라고 하셨는데 입시하실 때 힘들지 않으셨? 맞아요. 어떠셨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입시하면서 안 힘든 안 힘든 사람이 입시는 없죠. 없겠죠. 근데 대단하지 이과생이어서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과생이어서 힘들었던 건 없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과생이라서 뭐 더 힘든 거 진짜 있나요? 없으셨나요? 약간 근데 우리가 그 졸업한 학교가 전 네. 과목이 다 들어가잖아요. 내신이. 기억도 안 나시나요? 지금 15년 전인데 저는 근데 재수했잖아요. 그럼 그 내신이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재수생은. 저는 그리고 내신을 봤으면 제가 졸업한 그 학교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내신 공부를 진짜 눈꼽만큼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내신 전 과목이 다 들어가니까 수학 2, 물리 2, 화학 2를 다 재밌잖아요, 그거. 재밌죠. 물론 재밌어서 갔지만 그래서 저는 시험도 잘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생물이 싫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그 외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물리랑 화학은 이렇게 생물 알려주는 지구과학을 별로 안 걸로 좋아해서 이렇게 이과를 풀면 갔나 되잖아요. 그죠? 화학이랑 물리랑 그런가요? 수학은 풀면 되는데 지구과학이랑 생물은 외울 게 너무 저랑 많아. 비슷하네요. 그래서 막 저 똑같이 싫어했던 게 뭐 사회탐구. 저 너무 싫어했어요. 다 외워야 돼서. 사회탐구는 저는 한자가 진짜 그렇게 싫더라고요. 한자 순서 한자 이런 저 얘기 해도 지금 되나요? 여기서? 나 한자 저 가끔씩 저 네. 스스로도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라고 느끼는 게 가끔씩 7이랑 9가 헷갈리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약간 저 아까 재밌는 그 질문을 봤는데 네네 저 말이죠. 저희 저거 진짜 디자인 웃긴 거. 전공한 사람을 보면 고귀한 기품 같은 게 느껴진다. 그 동네 야구단님은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맞아. 디자인을 그쵸? 전공 안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디자인을 때문에 전공한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게 아마 되게 그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이미지들이 맞아. 이렇게 보통은 디자이너가 여주인공이랑 앙숙인 또 중요한 조연, 악역들이 되게 많아요. 드라마 많이 네. 보셔가지고. 그렇죠. 좀 많이 봐갖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보통 디자이너로 많이 나오잖아요. 차가운 도시 여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기도 하고. 약간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막 예술적이고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그쵸. 거기에 타협을 하지 않는 뭐 그런 이미지로 약간 매체에서 좀 다뤄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냥 시키는 거 만들면서 박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진짜 이렇게 대부분. 꿈을, 예. 아 근데 내가 만드는 게 이제 결국 미적인 걸 다루는 걸 내가 좋아해서 시작했고 그걸 하니까 재밌죠. 예. 다시 선택해도 그래서 저는 디자인에 관련된 직업을 어. 가질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디자인이 굉장히 적성이 잘 맞는데, 그래도 다시 선택하라면 좀 딴 걸 해보고 싶어요. 아 어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그냥 지금 절대 해볼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은 해볼 수 없는 것들. 어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공대를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다시 태어나면 좀 더 잘생기게 태어나서 연예인 하고 싶어요. 그렇게 치면. 아, 예, 꿈은 꿀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꿈꿀 수 네. 있으니까 어쨌든 이번 생은 안 될 거니까 다음 생에는 내가 해볼 것이다. 뭐 예를 들면은 더 잘생기게 태어나서 뭐 예를 들어 더 좋은 목소리로 태어나서 뭐 가수를 한다거나 뭐 배우를 한다. 아 그리고 저는 아, 다시 태어나면 약간 그런 권유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연기 해봤으면 좋겠다. 발성 이런 거 때문인가? 그런가? 저는 제 목소리가 뭐가 어떤지 연극 모르겠는데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시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영화나. 들어갖고 실제로 이제 뭐 대학교에서도 뭐 연극 동아리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에 만약에 제가 다음 생에 대학교를 다시 가면 연극 동아리 연극 해보고 싶어요. 동아리를. 네, 연극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대학생 때 막 동아리 활동을 안 했어갖고 다시 돌아가면 좀 그런 진짜 청춘들이 할 만한 청춘들이 네? 할 만한 그런 네, 동아리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그냥 공부만 하셔가지고 대학- 그래서 교수 되셨잖아요. 전 내신도 개판이고 저는 학교에서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는 요거 할까요? 대학생 때 디자인 관련 공모전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많이는 안 했고요. 네. 몇 개 하긴 했어요. 근데 다 거의 대부분 팀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녔던 학교가 그렇게 공모전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 하는 세대.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저희 학번, 뭐 저희 위아래 선후배들 공모전 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던 근데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기에 이제 뭐 동기나 선후배들이 공모전을 많이 하는 분위기면 좀 그 준비를 당연히 선배 보고 나도 해야지 다 해야 되는 건가 봐 하면서 열심히 해보고 그러면서 되게 늘고 그랬을 텐데 참 그러게요. 저는 사실은 근데 이점이 되죠. 왜냐면 공모전 참가 경험이 이제 학교 수업 외에 이제 플러스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뭐 팀 활동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다른 이제 이점이 되겠죠? 내가 뻔히 아는 주변 사람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모전이. 그쵸. 그리고 아예 명확하게 전국적으로. 날짜가 언제까지로 박혀 있고 그 외에 나의 그 생활과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그죠, 있어. 모두에 응. 똑같이 주어져 있고 조건도 그렇고. 그 외에도 내 생활이 있고 내 공부가 있잖아요. 그런 걸 내 스스로 조율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팀이라면 팀과 그걸 조율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작업을 뽑아내는 거. 그 과정 자체가 뭐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좋은 연습이라고는 생각해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 집도 디자이너답게 그런가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 디자이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그냥 사람 성격 문제?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도 진짜 없어요. 근데 그게 약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결국 이제 미적 감각을 전제로 두고 그거를 다루는 직업이긴 한데 근데 예를 들면 겉모습만 봐도 같은 디자이너인데 누구는 되게 막 패션 관련 전공처럼 막 옷차림 엄청 신경 쓰고 맞아요. 그런 디자이너도 있는데 있는가 하면 어떤 디자이너는 저 사람은 집이 없나? 싶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로. 제 주변에 있는데. 저는 보통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패테라고 해요.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스스로가요? 아니 사람들이 이게 디자이너 맞냐? 그러니까 이게 아, 디자이너의 그러니까 문제가 에리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께요? 네. 아, 저는 그냥 제가 편하게 입거든요. 입고 싶은 대로. 저도 편하게 입었잖아요. 오늘. 저도 편하게 입어요. 네. 네. 편하게 입어야지. 맞아요. 이게 뭐가 맞아요? 뭐 입고 말하는 거예요? 중국집 요리사는 자기 음식 안 먹는다고.
그거 있어요. 제가 커피숍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근데 진짜 디자인 안 했어요. 정말 정말 필요한 것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만 했던 적이 있네요. 네. 아니 당연히 오늘은 신경 썼죠. 오늘은 첫 방송이라서 오, 저희가 방송인데. 점잖게 입어보려고 노력을 그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머리 안 감고 막 안경 끼고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근데 저는 그렇죠.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고 다녀요. 이거 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맞아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고 네. 다녀요. 이게 왜냐면 저는 그냥 이건 진짜 멋쟁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딴 얘기인데 저는 제일 옷을 잘 입는 거는 그냥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 입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저거 막 다 입어봤는데 이게 이렇게 막 어울리나요? 특이한 옷이랑 막 되게 예쁘장한 옷 이런 거 입을수록 전 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특이하게 입고 다니셨잖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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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네네. 필요한 거죠. 맞아요. 또 좀 그래서 그런 보통 20살 때 되게 촌스럽다가 맞아요. 나이 들수록 점점 자리 잡아가잖아요. 그죠? 보통은- 자기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알아가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때 못 해봤던 거를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막 해보죠. 그래갖고 맞아. 다들 근데 파마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복 많이 입어봐가지고. 좀 질문을 좀 더 볼까요? 나 이러면 밑에가 안 보여서. 네, 잠옷 입고 밖에 나가본 적 있나고요? 있죠, 당연히. 네, 자주. 근데 사실 저는 잠옷을 입고 밖에 나가본 적이 한 달 전, 2달 전인가? 그게 제 인생 최초였어요. 그래요? 진짜. 근데 보통 여자분들은 이렇게 수면 바지 같은 거 입고 있다가 보통 이렇게 패딩 하나 두르고 네, 슈퍼 가고 저는 그러잖아요. 수면 바지가 없고요. 패딩도 없어요. 못생긴 거 입기 싫어서. 집에서요? 네, 진짜 없어요. 저는 그냥 없어요. 추리닝은 추리닝은 있는데. 근데 전 패딩이 가끔 없어요. 디자이너 분들 중에 이런 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딱 그런 규칙. 나는 제가 지금 컨택트 렌즈를 하고 있는데 컨택트 렌즈를 이제 집에서 뺄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안경을 끼고 외출해 본 것도 작년 말인가? 올 초가 최초였어요, 제 인생에서. 그럼 항상 나갈 때 네. 렌즈를 끼고 나가세요? 편의점을 가도 렌즈 끼고 나왔었어요. 이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늙었나 봐요. 그래서 최초로 안경 끼고 나가야지라고 보통 결심하는 되게 그 순간이 그런 되게 여자분들이 힘들었어요. 많은데 그쵸? 그렇게 그럴 수 있겠죠. 슈퍼 갈 때도 이렇게 좀 비비 바르고 나가신다던가. 근데 감사합니다. 저는 네 음, 편하게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어갖고 외국 분들과 안경이 있거든요. 안경이 사실은 지금도 저 옆에 가방에 제 안경 가지고 있는데 밖에서 가끔 안경 썼어요. 근데 그 안경은 도수 없는 안경. 그러니까 렌즈를 끼고 그 위에 도수 없는 안경을 순수하게 패션을 위해서 끼고 그리고 갔었죠. 근데 렌즈를 끼는 것 자체가 좀 강박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럴 수 있죠. 나의 못생김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강박일 수 있죠. 안경 그렇구나. 외국분 작업하셔본 적 있나요? 저는 외국인이랑 작업을 한 적은 없어요. 그 작업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자이언티 안경? 자이언티 안경 뭐 말하는 거야? 이거야? 이렇게 된 거? 그거? 옛날에 써봤죠. 네, 외국 분들을 위한 작업을 한 적은 있는데 아니면 외국 분들이 팀원인 적도 네. 있고 근데 확실히 그 나라만의 그 트렌드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좋아하는 컬러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일 게임 그리고 쪽도 있지 않나요? 있죠. 네. 게임 쪽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게임 업계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제일 이제 제일 알기 쉬운 게 뭐 예를 들면 한중일만 해도 특히 중국에서 좋아하는 게임의 그래픽 스타일이 되게 원색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 아시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은 게임 회사 네.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퇴사한 지 좀 됐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넥슨 계열사에 있었죠. 아마 저희가 한 4회쯤에 게임을 주제로
더 자세하게 진짜 게임만 네. 가지고 얘기를 네.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4회차가 5월 3일 3일. 목요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저 외에 그때 이제 제 얘기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다른 분도 한 분 모셔가지고 네. 같이 게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심도 깊게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분은 현재 현업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지금도 현업에서 네. 게임을 열심히 개발하고 계시죠. 게임 디자이너가 되기 어렵나요? 소꿉친구는 아니고 일반 디자인 게임 디자이너가 되기가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렵죠. 많이.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약간 채용 시장이 경직돼 있긴 근데 한데. 그게 게임 시장뿐만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디자인 전체 업계로 하면 예를 들면 뭐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거 다루는 거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거기도 뭐 좀 네이버 많이 계열사 쩍쩍 이런 데들도 뽑잖아요. 전체 다 합치면 일단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훨씬 그렇죠. 힘들지만 근데 절대 명수가 많은데 게임 업계는 요새 진짜 거의 안 뽑아요. 그냥 손으로 꼽기 때문에 보통 되게 경력자 힘들죠. 위주로 많이 채용이 되나요? 그쵸. 요새 신입을 거의 안 뽑아요. 그래서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로 뽑히는 게 너무 어려워져서 그래서 그것만 준비하는 학원들이 요새 되게 많아졌고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분야도 경력직 위주로 좀 많이 뽑더라고요. 그쵸. 저 요새 그래서 이제 다들 대학원 좀- 진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학원 진학도 사실은 뭐 대학원 다닐 돈과 여건이 될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좀 힘든 상황인 거 맞는 것 같아요. 뭐 네.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디자인도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다 좀 힘들죠. 네. 게임 관련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4회 때 네. 따로 시간이 마련돼 있으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그때 더 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질문 중에 그거 있었어요. 디자이너를 한 걸 후회한 적 있냐? 지금 이 직업을 한 게 후회한 적 있냐? 저는 후회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진짜요? 네, 저는 없습니다. 좀 편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시각 디자인은 주로 어떤 직업을 가지나요?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분야가 넓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시각 디자인인데, 사실 시각 디자인의 분야도 굉장히 넓어요. 그쵸? 그죠? 진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도서 관련해서 편집 디자인을 네, 할 수 편집 있고 디자인, 광고 타이포그래픽 디자이너가 될 수도 그죠 있고, 그죠 서체를 그러니까 직접 그쵸. 개발할 수 있고 서체 디자이너도 그죠 영상 그쵸? 디자인 할 수 있고 영상 디자인, 광고 디자인, 그죠. 패키지 디자인, 뭐 인터랙션 그래픽, 되는 그래픽 뭐 디자인, 미디어 아트 할 수도 있고 UX, UI 디자인, 그렇죠. 시각 디자인 나오면 할 일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평면적인 시각 작업을 한다 하면 거의 다 시각 디자인과가 네. 연관돼 있다고 네. 볼 수 있죠. 그게 딱 평면이라기보단 타임 가지고 있는 그 영상 같은 거나 그런 것도 다 네, 시각 디자인 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획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시각 디자인 학과를 나와서. 그렇죠.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디자인 쪽에서 기획 파트. 네. 또 하고. 이제 게임 업계는 사실은 디자인 쪽에 따로 기획 파트가 있거나 그렇진 않았으니까. 네. 네. 조금 규모 있는 디자인 에이전시에는 기획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하는 파트가 따로 있고 네. 협업을 하게 되죠. 아프리카 TV UI를 평가하시죠. 별로 평가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앱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까맣게 돼 있고 화면 나오고 방송 켜고 끄는 거 빨간색, 장면 전환 녹색. 방송 종료, 네, 방송 네, 시작 뭐 부분이 잘 보이네요. 필요한 것만 딱 잘 보여가지고. 네. 네, 뭐 깔끔한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는 그냥 쓰기에 직관적으로 잘 구현이 돼 있고 기능이 충분하면 뭐 그게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업계에서 근데 업계마다 너무 다르겠다. 업계에서 대졸과 고졸 차이는 어떤가요? 근데 그거는 디자이너라고 한정 지을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일단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회사들이 일단 대졸자랑 고졸자의 연봉선을 기본적으로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안 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일 그렇게 차이 낼 때 보통은 이제 대졸자는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그거를 경력의 일부를 인정한다. 그래서 연봉선을 높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업계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부분의 회사가 공유하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화 디자인의 미래는 힘들까요?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요새 점점 더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진짜 뭐 의리의리한 단어 써서 뭐 인류의 무치로 봤을 때 컨셉 아트가 미래가 어떨까라고 하면 근데 약간 어둡진 않을 것 그건 같은데 어때요? 컨셉 아트를 네. AI가 막 하는 거예요. 로봇이 하게 돼. 사실은 AI가 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이네요. 네, 일단 디자이너라는 직업 자체가 네, 미적인 걸 다루는 좀 거를 천천히 없어지긴 할 것 같기는 네네네.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요새 가장 위협받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운전사 같은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게 요새 자율주행차 도입되면서 실제로 AI가 운전하는 버스 같은 게 시험적으로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당장 있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는 사실 그러기는 쉽. 근데 이제 좀 그런 건 있겠죠. 국내 이제 게임 얘기로 하면 국내 게임 업계로 쳤을 때는 마냥 밝다고 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요소가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디자인 뭐 전반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뭔가 지금처럼 하면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디자인 업계 쪽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돌파구를 찾아보자. 사실 그럴 시기가 오기도 했고, 그쵸? 그쵸? 또 뭐 10년, 20년, 30년 음, 되면 노력해야죠, 스스로가. 음. 업계 스스로가 좀 노력해서 새롭게 근데,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뭔가를 찾아야 근데, 하지 않나. 근데 저는 저 질문이 조금 눈에 띄는데 네. 디자이너가 과연 앞으로 전망이 있는 직종인가? 근데 저는 약간 그거에 앞서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직업의 전망, 내가 앞으로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유망한 직종을 찾아서 뭐 안정적인 뭐 경제 생활을 내가 영위하고 싶다거나 뭐 성공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상관없고 내가 단지 이걸 하고 싶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후자를 생각했을 때 전망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성격적으로 저는 하고 싶은 거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첫 얘기로 돌아가서 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입시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미래 입시로 뛰어든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쵸. 저는 일단 그 선택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내가 성적에 맞춰서 어떤 학교를 가겠다 아니면 뭐 어떤 대학 가겠다보다는 나는 그림이 재밌다. 그것에 관련된 걸 그쵸.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일단 시작한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맞아. 좀 차이가 네. 있어요. 보통 많이들 그렇잖아요. 자기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고르고 그 학교에 과를 고르잖아요. 근데 그죠? 약간 조금 다른 점이 디자이너들을 보면 그 디자인이 하고 싶어서 과를 일단 고르고 그리고 학교를 그죠, 그죠. 보잖아요. 네, 그 점이 아예 시작점부터가 좀 다르기는 맞아요,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많이 하는 뭐 시기는 있었겠지만 디자이너가 많이 되고 싶어 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시기는 있었겠지만 네, 시작부터가 그쵸? 좀 다른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인공지능에 관해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에 어떻게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갈지, 우리의 직업을 어떻게 대체해 나갈지는 조금 큰 얘기일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함부로 판단하기에는, 네, 저 뭐 의견 정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저 스스로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너무 그 얘기는 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다루기에. 제가 실제로 여기 대학원 연구실에서 네. 좀 개발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그 음, 저희가 한 8, 9년 동안 이렇게 사회적 기업의 로고를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의 로고를 디자인해드렸는데 이제 교육계 차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석박사 연구원들이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보통 로고를 하나를 선택이 되면 그 외에 후보안들은 그냥 이렇게 보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좀 태그를 다 나눴어요. 그 하나하나의 로고의 성격을 다 나눈 다음에 그게 벌써 한 800개? 10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거 쌓인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가 로고들이.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잖아요. 그리고 계속 쌓일 거고. 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로고에 다 성격을 부여하고 그걸 이제 저희는 퍼스널리티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다 해놓고 이제 그 디자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는 어떤 성격의 로고를 갖고 싶고 어떤 컬러였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면 거기에 가까운 것들이 쫙 뜨는 거죠. 저희가 네. 우리가 나누는 퍼스널리티들. 그럼 그 작업이 충분한 숫자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된다면 네, 그렇죠. 미감에 관한 것도 굉장히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 근데 이제 많은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거를 그러니까 가능은 저는 하다고 봅니다. 뭐 그러면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된 거를 인공지능이 만약에 뭐 몇백억 개로 조합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걔가 더 잘 하겠네요. 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 데이터 자체도 더 잘 못했으면 좋겠어요. 더 데이터 자체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더 잘 못해야 돼요. 사람이 만든 그래야지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시대의 디자이너들이 네. 다시 한번 좀 역발상을 해서 정말 사람이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쵸? 근데 개발자실. 근데 뭐 불운하게도 점점 사람의 한계가 요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래도 사람이 할 일은 있잖아요. 그죠. 기계보다 더 나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잘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들도. 요즘의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도구가 발달하면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요즘의 관건은 과연 우리 전 인류 70억이 할 수 있는 일이 전부 다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의 과제가 일을 꼭 해야 될 것인가?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을 꼭 해야 될 것인가?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오기는 할 거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과연?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앞으로 누구보다 더 잘. 3D 프린팅. 3D 프린팅. 그쵸. 지금도 굉장히 발전해 있고 점점 더 발전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칼라 구현이 되고 진짜 좀 디테일한 것들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3D 프린터. 그죠. 엄청 근데 비싸요. 근데 정말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조만간 똑같이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 3D 프린터로 집을 짓고 있는 연구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활발히 진행되고 맞아요. 있어요. 그것도 들었어요. 네. 그냥 집을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 본 지도 벌써 되게 오래됐는데 3D 프린터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그 줄기세포, 뭐 체세포에서 이렇게 성인 체세포에서 뽑아서 하는 연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를 몸의 특정 부위를 3D 네네네. 프린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지금 단계에서도 이미 할 수 있다고 제가 뉴스로 본 게 귀였어요. 왜냐면 귀는 이 형태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쥐 등에다가 귀를 키운 다음에 절제해서 붙이고 뭐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체세포 배양해서 그냥 찍으면 그냥 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뭐 연구 중인 게 제가 듣기로는 들었던 시점에 안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 상으로 이제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근육이어서 그쵸. 움직여야 되니까. 네. 맞아요. 가능성이 한국에서도 너무 집을 지금 너무 찍어내고 재밌죠. 있습니다. 네. 집을 그렇게 찍어내는데 네. 근데 집이 왜 없죠 저희는? 땅이 없어서요. 땅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집을 찍어낼 수 있는데 집이 없잖아요 다. 네. 근데, 슬프네요. 네, 찍어낸 집은 그러면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계속 가지는 거겠죠? 공공 쪽에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예, 그 3D 프린터 집 같은 경우는. 네. 저희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계세요. 네. 그런 연구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네요. 5분 남았네요. 사실은 시간 되게 저희, 진짜 네. 빨리, 생각보다 정말 빨리 가네요.
다 모든 질문에 답을 해드리지 못했던 그러기는 거죠. 어려울 것 같고. 네, 저희 근데 뭐 원래는 1시간 예정하고 하는 방송인데 끝나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딱 지켜줘야 될 필요가 별로 없어서 뭐 궁금한 거 네, 있으면 네. 저희 할 수 있는 얘기는 계속 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네, 네,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용해졌을 때쯤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저희 기대 이상으로 되게 많아져서 오, 네. 저는 네. 20분이 넘으실 거라고는 네, 저도 전혀 생각하지 기대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네. 앞으로는 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 주제는 조금 저희 고민을 할 생각이고요. 아, 여기는 지금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의 테드 스퀘어라는 곳입니다. 네, 프릭 스튜디오는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어디냐고 네. 물어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네, 프릭 스튜디오도 나중에 네, 방문할 예정이에요. 저희 게임 네. 차 때 게임이 4회차거든요. 4회차 5월 3일에는 네, 저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국민대는 촬영하는 예전에 입시하러 와봤던 때 이후로 처음 들어와 봤는데 너무 걸어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었고 여기가 국민대가 바로 뒤가 북한산이고 바로 네. 앞이 북악산이에요. 걸어 너무 힘들었어요. 앞뒤로 이렇게 산이. 저희가 다녔던 학교도 산이긴 하잖아요. 국민대 디스 방송 아닙니다. 아니에요. 국민대 근데 학교들이 대부분 산에 많이 있잖아요. 그쵸? 네, 싼 땅에 짓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여기가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국민대 좋은 학교죠. 네, 좋죠. 근데 걸어 올라오기 힘들었다. 네. 욕은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죠, 그렇죠? 욕은 아니죠. 보통은 이제 국민대 학생들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 언덕을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들 건물을 이렇게 잘 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니는 학생들이 아는 그쵸, 길이잖아요. 다니는 그거 사람이 외부인인 저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안 알려주셔가지고 운동하시라고. 자기가 불러놓고서 안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멍청하게 그거를 다 짐 들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 고양이 뉴스. 맞아요. 여기 국민대 내부에 고양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 길고양이들이거든요. 근데 길고양이들인데, 다 이름이 있고요. 그게 네. 또 이름이 재밌는 게 단과대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 아이들 집이 다 학교 곳곳에 있고, 그 사람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고양이들이. 되게 토실토실한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고양이 귀여운데 저 강아지 파라 큰 관심이 생기진 않네요. 아, 그쵸. 개과 고양이과 전 강아지. 나뉘더라고요. 요새 고양이가 너무 트렌드더라고요. 네, 저 이제 맞아요. 공지도 트위터였지만 트위터를 하면은 타임라인에 한 3분의 1이 고양이에요. 고양이로 뒤덮여 있어요. 그 강아지 파 입장에서 너무 슬프다. 고양이 귀엽지만 강아지파 분들이 이렇게 네. 많이 안 어울리시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요즘 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파 분들도. 뭐 강아지 얼마나 멍멍이. 귀여워요. 그죠? 근데 또 고양이파 분들은 진짜 고양이의 매력에 빠지시면 네. 못 헤어나오더라고요. 그게 약간 쉽게 말하면 지금 고양이가 약간 뭔가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힙한 느낌이 있나 봐요. 아, 그래서 그쵸. 자꾸 지금 고양이 한참. 키우는 게 약간 유행이에요. 맞아요. 네, 그죠? 그거 강아지 살갑잖아요. 살갑죠. 그래서 저희가 2주 뒤 방송, 그러니까 맞아요. 다음 주 방송에서는 그쵸? 강아지에 관련한 방송도 할 거예요. 3회차 때 저희가 네. 스튜디오에 촬영을 하러 갈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스튜디오가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거기에서 반려동물과 그 주인을 함께 촬영해주는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가서 직접 촬영을 해볼 거예요. 그거를 라이브로 보여드릴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강아지가 출연하게 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은. 만약 가능하면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집 아기를 데려다가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만 1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덜 큰 네. 꼬맹이를 아마 보시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랑 사면 너무 좋죠. 네. 막 발 이만해가지고 발 딱 잡으면은 그 이렇게 묵직함이 그죠? 너무 예. 좋잖아요. 손 해가지고 탁 얹으면 이렇게 퍽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맞아요. 좋죠.
너 동물 다 좋긴 해요, 근데. 네, 맞아요. 일단 동물 다 귀엽죠. 그죠. 특히 전 요즘에 수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요. 와, 수달 너무 귀여워서. 수달 너무 귀엽죠. 근데 수달은 약간 제가 가족으로서 이렇게 키우면 집에 이렇게 뭐 수조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아이가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친구가? 그죠. 그러니까 너무 네. 고문하는 게 되니까. 근데 저는 수달이 이렇게 바위 위에서 이렇게 일광욕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달이 꿈이었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수달이 되고 싶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되세요? 아, 자신의 애완동물 어떻게 입힐까? 옷 디자인. 저 실제로 지금 저희 랩에서 옷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띠용이다. 진짜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수달이 되고 싶다니. 저희 랩에서 그 연구실에서 강아지 반려동물에 관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강아지 옷 디자인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도 나가서 팔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광고는 아니고, 아니요, 광고는 아니고 상표 이런 거 다 아니고 어떤 걸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아마도 그 촬영할 때 기회가 되면 네. 그리고 가서 같이 또 뭐 입어보고. 그럼 방송 후에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은 막 나오고 그러나요? 브랜드명?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아직 광고는 많이 안 해갖고. 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뭐 기회가 되면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해서 만들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죠. 뭐 아직 10회짜리 방송이라 오늘 하고 나면 9회가 남잖아요. 네. 물론 그 중에 몇 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초대할 분들도 정해져 있고 네. 뭘 할지도 구성이 어느 정도 돼 있지만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볼 수도 있고. 말씀 주시면 네,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완동물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 본 적 있죠? 네, 그쵸. 뭐 이렇게 뭐 좋아갖고 이렇게 그죠, 뛸 그죠. 때 두 발로. 간식 달라고 이렇게 선 다음에 막 그 상태로 막 이렇게 네, 움직이고 그쵸. 막 그건 그러잖아요. 좀 벗잖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지금 아기는 아직 어려갖고 아직 그렇게는 몇 개월. 지금 이제 7, 8개월, 아, 7개월 된 한참 것 같아요. 뛰어다닐 때네요. 네, 한창 나대고 막, 어, 네, 반항하고 막 네. 이렇게 뭐라 하면은 강아지도 이제 그 하루 강아지 뭐 네, 그죠. 이제 딱 갈 때. 이렇게 뭐라 하면은 잘못했다 이렇게 보일 이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막 하면은 되게 반성하는 것 같은 표정 할 때가 있거든 막. 근데 요즘에 막 반항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쪽 많죠. 주로 이제 술. 네 발. 요즘엔 없습니다. 요즘엔 없어요. 요즘엔 없는데 이제 20대 초에 그럴 일 좀 있잖아요. 그죠? 20대 초에 좀 이제 술 먹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술을 이제 얌전하게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지 자기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지금은 실수 많이 잘 하죠. 아시나요? 지금은 잘 알죠. 알면서도 실수할 때가 네. 없다고 못하는데 일단 최근은 없었습니다. 디자이너들도 다 술을 마시니까. 그죠, 그죠. 네. 근데 꼭 막 그런 거 있어요. 마실 때 보면 디자이너 친구들 주변에 많을 거잖아요. 네. 저도 많고 네. 보면은 어떻게? 디자이너끼리 술 먹을 때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동네 친구 디자인 안 하는 애들이랑 먹을 때는 아무 술집이나 가서 그냥 소주 먹고 이러는데 맞아. 근데 디자인 하는 애들이랑 가면은 꼭 이제 술집도 뭔가 예뻐야 돼. 그리고 간판 되게 예쁘잖아요. 간판 보고. 간판이 약간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가. 네, 그리고 뭐 술병이 되게 힙해야 돼. 그뭐 힙병에 약간 걸려가지고 애들이 그거 약간 인스타 네, 좀 이런 약간 얘기 해주나? 힙해야 된다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힙스터병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두 가지 유형도 좀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힙한 거 있죠. 막 특이한 거 이런 것들 먹는 애들도 있고 오히려 그거에서 약간 한 번 더 비틀어서 맞아. 오히려 나는 지금 그냥 소주를 여기서 마시는 것이 더 힙하다. 약간 좀 뭔가 좀 그러니까 더간 거죠, 허세를 이렇게. 부리지 않는 게 더 네네. 허세인.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극강의 허세거든요. 그쵸. 그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소주 먹는 거랑 되게 다르기 때문에 네, 주변에 그런 애들 많습니다. 네, 세상에서 지만 제일 고고한 병에 걸린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 할까요? 그림이나 디자인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과적인 지식이 도움이 되신 적이 있나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도. 저는 많죠. 특히나 이제 조금 도움이 된 분야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제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컨셉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컨셉 아티스트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사물을 디자인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완성시키는 게 일인데 거기엔 당연히 기계 장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뭐 이제 뭐 타고 다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 할 때도 아주 간략하게라도 공학적 지식이 나한테 있으면 그걸 이제 진짜로 굴러다닐 것 같이 보이게 그 기능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게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죠. 이제 천혜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디자이너가 딱 이미지만 만드는 게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그 이미지를 만들기까지의 앞 단계와 뒷 단계가 많은데 거기에서 굉장히 수학으로 풀만한 일도 많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책상에 계산기가 있어요. 옆에 계산기를 되게 많이 쓰게 돼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실제로 이게 가능한 뭐 물건들을 만들어야 돼요. 가능하게. 그래서 그래픽 쪽이긴 하지만 뭐 패키지라던가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접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그게 접히고. 약간 예. 컨셉 구조 아티스트와의 같은 차이일 게.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셉 아티스트는 이제 철저하게 그 시각적인 영상이든 그런 거 안에서만 돌아가면 되니까 실제 가능해 역할은 보이게 가능해 만드는 보이는 정도면 거고. 충분한데 이제 진짜 디자인 천혜리 실제로 왔을 교수님께서 하실 때는 때는 진짜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 디자인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자주 해당 물건을 보고 디자인하는 물건이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저게? 해당 물건을 저는 질문 자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어떤 걸 많이 보고 참고를 한다? 뭐 이런 건가? 글쎄요.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를 디자인한다는 주제가 지어지면 예를 들어 커피예요. 그러면 커피류도 먼저 많이 봐요. 그리고 요새 어떤 트렌드로 어떻게 하는구나를 먼저 막 파악을 하고 커피류만 보지 않아요. 모든 음료 브랜드 같은 것들도 쫙 다 보고요. 그 음료만 보지 않아요. 화장품류 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일단 디자인들을 다 참고하죠. 질문에 첨언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첨언 된 거 보니까 이해가 더 안 가기 시작해가지고 자주 사용하는 레퍼런스 같은 느낌인가요? 라고 하시면 저 질문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자. 보통 레퍼런스 참고는 이제 저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딱 그 분야를 먼저 하고 그리고 계속 분야를 넓혀가면서 네, 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이 보는 그렇죠. 스타일이에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거를 딱 만들어낼 때 딱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만 참고하면 모방이 될 생각보다 수 있죠. 네. 정말 그냥 1차원적인 모방이 되거나 아니면 그 분야 안에 같이 되게 그런 편협한 디자인이 나올 가능성도 꽤 높아서 조금 그래도 신선하고 재밌고 특색 있는 걸 만들고 싶다 할 때 그때 특히 이제 다른 분야를 많이 참고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게임 그래픽 디자인 한다고 해서 다른 게임만 참고해야 되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죠. 조금 그럼 너무 오히려 뻔한 이미지만 네네, 나오지 그럼 않을까요? 이제 뻔한 네.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영화, 가깝게는 영화, 네. 뭐 만화, 애니메이션, 뭐 사실 이제 유사 업종만 참고해도 굉장히 넓고 이제 더 넓힐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이제 사실 참고 못하는 게 별로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참고할 수 있죠. 네. 질문들은 그만큼 대답이 다 된 것 같아요. 그쵸? 샴페인을 딸 것인가? 네, 두 자릿수 넘었으니까 뭔가 네. 파티는 해야겠네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술을 뭐가 됐든 하나 따고 네. 사진을 찍어서 올릴까요? 뭐 이렇게 올리든가 해야 그래야겠다. 인증을 해야. 그리고 세 자릿수가 넘었을 때 다시 한번 파티를 하죠. 그죠. 네. 세 자릿수요? 그 파티는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 파티는 못 하지 않을까요? 네. 아우, 소주 좋아해. 뭐가 좋아요, 셋 중에? 저는 다 좋아해요. 좀 다 좋아해요. 소주, 와인, 막걸리 외에 다른 술들도 좋아합니다. 저는 셋 중에는 막걸리만 좋아요. 그래요? 저는 일단 소주 안 먹은 거는 20대 초 이후로 소주는 일단 먹질 않았고 너무 약간 맛이 없어서 저는 사실은 술 맛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와인은 또 특유의 씁쓸한 맛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과일 섞어서 상그리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상그리아를 진짜 좋아해요. 그냥 와인은 별로 안 좋아하고. 셋 중에 그냥 그대로 마신다면 전 막걸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위스키도요? 위스키도 이거 여기서 좋아하냐 19금 싫어하냐? 걸고 술 뜯을 수 있어요? 여기 네? 오, 가능해요? 가능한가 본데요? 근데 이 방송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제목을 디자인이 걸고서는 만드는 세상이니까 디자인을 만드는 세상에 놓고 뭐, 술 먹고 술 이러면 라벨 디자인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않는 한 이 라벨과 이 술 맛이 안 마시고 맞나?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렇죠. 위스키도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싫어하냐고 물어보시는. 저는 위스키도 좋아합니다. 저는 뭐 소주랑 와인, 그냥 아무것도 안 섞은 와인 정도 빼면은 다 비슷하게 좋아하지 않나. 네. 그리고 위스키를 그냥 마시는 경우는 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보통 뭐 섞어서 뭐 들어가죠. 뭐 그냥 토닉이라도 섞든 뭐 칵테일로 마시든 보통 다른 술은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먹으니까. 안 섞어야 맛있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들고 있어가지고 아, 이제 이게 낮은 다른 도수에 만족 못 하시나 봐요. 아니요, 이게 그 향이 네. 네, 자주 먹진 않지만 비싸서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 어려가지고 네. 알코올 향밖에 안 느껴졌어. 이거 영상이 어떻게 올라가죠? 사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이 방송 종료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나요?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풀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뒤에 네, 술 얘기는 그만하는 것으로. 그쵸. 그 다음날 깔끔한 건 사실 한 종류로 쭉 마시는 게 깔끔한데 술 얘기는 그만하는 것으로. 네. 술이 최고의 친구? 안주 뭐가 제일 잘 어울리냐? 슬픔. 최고의 안주는 슬픔. 되게 맞아. 슬플 때. 근데 이게 농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분 안 좋을 때 술을 안 마셔요. 그쵸. 기분 안 좋을 때 더 마시면 더 안 취하죠. 좋고 취하고 꼭 실수하더라고요. 그쵸. 많이 먹게 되니까 네, 네, 실수를 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꼭 기분 좋을 때 마셔요. 술의 최고의 친구는 좋은 친구죠. 맞아요. 좋은 그러니까, 친구랑 마실 때. 좋은 친구랑 마실 때, 즐거운 자리에서 네, 마실 안주 때. 뭐가 있든지 의미 없고 뭐 술이 사실 뭔지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않고. 이제 디자이너들은 안주가 예쁘게 나오는지, 술잔이 예쁜지, 술병이 예쁜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이래갖고 디자이너들끼리 모였으면은 자기들끼리도 이런 말 하거든요. 디자이너 새끼들 이런 말 하거든요. 그죠? 근데 되게 좀 그런 쪽으로 되게 유명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 같은 데 가서 라벨이 예쁜 술을 골라서 마신다던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 디자인 관련 작업을 하면 이제 업무 특성상 좋은 디자인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레퍼런스로서. 찾다 보면 이제 점점 본 게 많아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또 더 예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더 찾아보고 싶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향이 형성되고 네. 요거 보면 또 예쁘다, 요 특이하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술이 됐건 뭐 다른 게 됐건 뭐가 맞아요. 됐건 그렇죠. 항상 다 같지 않나. 그래서 아무래도 디자인도 자기가 관심 분야의 것들을 더 잘하잖아요. 그죠. 많이 보니까 많이 보고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직접 뭐 마셔봐야 사실 뭐 술이라면 아니 음료수라면 커피라면 이렇게 식음료를 디자인할 때 그거를 직접 뭐 마셔보거나 되게 깨름직한데 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써보거나 했을 때 더 잘 그쵸, 알거든요. 그쵸. 그거 그 술의 맛과 매력과 그 포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제가 첫 직장이 식품 회사였는데요. 그래서 식품 패키지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식품 패키지를 만들 때 그 제품의 뭐 특징이나 맛이나 뭐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디자인하면 그 디자인이 안 나오죠.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맞습니다. 네. 뭐 오늘은 만드셨죠? 네? 옛날 일이라. 네, 저희 설탕과 뭐 밀가루와 뭐 등등 네, 네.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네 지금 15분을 더 했네요. 저희가 사실 뭐 근데 더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네, 저희가 앞으로
편이 더 남아 있으니까 남은 얘기는 그때 더 하는 걸로 하고 더 좀 심도 네. 깊은 그쵸. 얘기를 네네. 재밌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청 교수의 디만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